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 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2024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암호화폐 정치행동위원회가 선거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기술과 암호화폐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사이익 수혜를 제대로 보고 있다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쭉 저희 코즈부 투데이와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와 IT 보안 업무에 전문 역량을 보유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협력에 나선 겁니다. 최근 특정 코인 네트워크에 사이버 공격이 발생해 해당 코인 블록체인상 일반 투자자들의 코인 전송이 제한됐음에도 발행재단이 보유한 코인은 정상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대량 이체된 후 현금화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에는 IT 기술과 연관성이 높아서 조사를 위해 해킹 또는 코드 은닉, 조작 등 전문 기술 분석 역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업무 협약을 맺고 가상자산 시장을 교란하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 협력 체계를 마련할 예정인 겁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 조성 명목으로 380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CC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미끼로 가상화폐를 발행, 판매함으로써 수천 명의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약 38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이 사건 범행들 수법과 경위,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중 상당수가 노인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A 업체와 관련한 사기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또 출소한 후 동종 누범 기간 중 비슷한 수법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맷 게이츠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이 연방 소득세를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국 재무장관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또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결제를 수락하는 데 필요한 규칙 역시도 수립해야 합니다. 맷 게이츠는 비트코인으로 연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세 시스템을 현대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는 이미 암호화폐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 1일부터 허용하고 있죠. 여기에는 개인소득세, 사업소득세, 판매 및 사용세, 원천징수세, 퇴직세 등 소비자 연료세까지 포함됩니다. 암호화폐 결제는 페이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0.84% 하락하고 있습니다. 8,625만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0.34% 상승하고 있습니다. 478만 1,000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663원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블라스트 13.06% 상승하고 있습니다. 35.59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바이프로스트 10.01% 상승해서 69.59원, 로아코어 7.67% 상승해서 33.98원입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7.49% 상승하고 있습니다. 36,760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이프팔 7.17% 상승해서 1,151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레드웍스 9.6% 하락하고 있네요. 2,006원의 가격입니다. 오션프로토콜 9.35% 하락해서 960원. 패치 9.34% 하락해서 2,309원입니다. 신귤 레리티넷 8.75% 하락하고 있습니다. 9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러 7.86% 하락해서 293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7.51% 상승하고 있고요. 바이프로스트 10.16%, 블라스트 12.61%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월드코인 1.3%, 비트코인 0.91% 하락하고 있네요. 네, 우리 코즈북 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랩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고 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곳 바로 티라노 사단의 노란톡방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티라노 사단의 노란톡방에서는 티라노 사단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고급 정보들, 손절가, 이슈들까지도 전부 짚어주고 계시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서도 티라노 사단의 노란톡방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일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인 관련 뉴스라든가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제 저희 매매 기법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호등 지표와 네이처 지표를 이제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일단 저희 노란톡방에서 들어오시게 되었을 때 막 많은 질문들을 이제 많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신규 매수 구간으로서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적절할지랑 이제 물련 경우에서 어떻게 탈출을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탈출 전략이랑 이제 손절 전략 같은 것도 세워드리고 있고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랩터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티라노 사단의 노란톡방은 여러분을 위해서 24시간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방송 중에도 랩터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종목들 실시간으로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봐야겠죠. 비트코인은 어제자로 이 62,000달러 선까지 상승했었습니다. 2014년 해킹 피해로 파산한 일본의 이 마운트 곡스가 본격적인 상환 절차에 돌입하자 해당 거래소가 보유했던 비트코인 물량이 이 시장에 대거 풀려도 과도한 우려다라는 이 분석에 반등을 했었던 겁니다.
하지만 또다시 변동성을 보인 거죠. 미국 정부가 압류하고 있었던 총 2억 4천만 달러, 한화로 약 3,35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로 옮긴다라는 소식에 이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시장에 대규모로 매각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 우려가 이제 다시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비트코인은 뭐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비트코인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 좀 좋아질 날이 올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운트 곡스의 잠재적 매도 물량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약간 위험성이 있다라고 이제 우려가 가능한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미국 정부의 압류 물량에 대한 것은 금액이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 보았을 때 금액이 조금 작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독일 정부가 이제 30억 달러 정도의 물량을 비트코인을 이제 압류를 하고 거래소로 이제 이동을 시켰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살짝 조정이 들어왔었으나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가격 방어에 성공해준 모습을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미국 정부의 압류 물량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실험을 조금 앓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자세한 건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비트코인 일봉 달러 차트이고요. 일봉 달러 차트 관점에서는 일단 작도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V자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이고 하락 채널의 하단부 부근을 재차 돌파해주고 지금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하락 채널 하단부가 지지 구간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락 채널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고 가격을 복귀해 주었다라는 것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62.5K 부근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 가능성이 존재하려면은 일단 1차적으로 62.5K를 돌파해 주어야 하고 62.5K 돌파 이후에 이 내려와 주고 있는 하락 채널 상단부 부근이 다음 매물대 구간인 64K 구간과 비슷한 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1차적으로 62.5K 구간을 돌파 이후 이제 응축 구간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응축 구간이 진행되기 전 64K 부근, 하락 채널 상단부 부근을 돌파해 주어야지 상승으로의 추세 전환 가능성이 생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동 평균선을 키고 살펴보았을 때에는 이제 이 파란색 22이동 평균선, 주황색 62이동 평균선, 보라색 122이동 평균선이 응축 이후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이 이동 평균선이 응축하고 있는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이 구간이 64K 구간을 이동평균선 애교 부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동평균선 어떻게 될까요? 이 구간이 이제 64K 구간, 아까 말씀드렸던 작도적 관점에서의 중요 저항 구간인 하락채널 상단부랑 매물대가 겹쳐져 있는 구간이 64K 구간인데 64K 구간을 이제 돌파해주기 전에 이 이동평균선이 내려주게 된다면은 조금 더 근시일 내에는 돌파를 하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시일 내는 돌파요? 네, 단기간 내에는 조금 돌파를 힘들 것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시일 내에. 이동평균선 관점에서는 지금 내려와주고 있는 이 초록색 선의 5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주고 기울기가 전환이 되어야지 반등으로의 가능성이 조금 생길 수 있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지표를 키고 보게 되었을 때에는 지금 단기, 중기, 장기 보조지표인데 단기 보조지표는 과매도권을 돌파해 주면서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중기 및 장기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 K선인 검정색 선이 과매도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반등에 성공해 주려면은 일단 1차적으로 5이동 평균선이 상반 기울기로 전환이 되어 주어야 하고요. 다시 머리를 들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5이동 평균선의 기울기 전환이 나와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62.5K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중기 및 장기 보조지표가 이제 과매도권을 골든크로스 하면서 올라가 주어야지 뭐 64K라든가 아니면은 64K 위쪽에 있는 이동 평균선 응축 구간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와 함께 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의 전략을 세워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좀 편안하게 정보 얻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또 코인 시장은 24시간 내내 돌아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단기적 매매 타점도 좀 함께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단기 매매 타점으로 보려면은 낮은 시간봉인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은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와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일단 어제자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자 이제 노란톡방에서 시황으로도 남겨드렸었는데 현재 지금 이동평균선, 22동평균선과 62동평균선이 응축 이후 하반기 일기로 떨어져지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저점 구간 매물대 구간인 60.6K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하방으로의 폭발 관점이 조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반등이 나와 주었고요. 지금 단기 시간봉으로 또 내려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런 하락 세기형 패턴을 돌파해 주고 가격이 올라가 준 것으로 보이는데 돌파를 해주고 가격의 반등이 성공해 준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반 기울기를 유지해 주고 있고요. 62동 평균선의 기울기는 상방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으나 네. 아직까지는 22동 평균선이 하반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은 저가 이동 평균선 구간을 재차 이탈해 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재차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60.6K 이쪽 저점 매물대 구간도 이탈을 해줄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지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지표를 켜고 살펴보았을 때는 네. 보조지표를 켜고 보았을 때 뭐 단기, 중기, 장기 모두 K선이 상반 기울기 쪽으로 상승 시그널에 가까운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지금은 저항권 구간에서 저항을 봐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주게 된다면은 22종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돌아주게 되면서 고가 부근을 이제 돌파하고 리테스트를 받아주는 지역, 돌파하고 네. 지지를 받아주는 지역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매수 타점을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목표가는 1차적으로 내려와주고 있는 이 122동 평균선 부근이 상단 매물대 구간인 62.2K 구간과 비슷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122동 평균선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진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22동 평균선 돌파 시에는 다음으로 내려와주고 있는 이 검정색 선 242동 평균선인 63점 내려와주게 된다면은 아마 4K 정도 쪽으로 생각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63.4K 정도 구간으로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이제 진입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단기적인 전략까지 좀 세워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봤으면 아우도 살펴봐야겠죠. 우리 이더리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 여부 결정이 굉장히 임박한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분석대로라면 이더리움 가격 단기적으로 급등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이더리움 가격은 이번 달에 11% 이상 하락을 했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비트코인은 9.8%가 하락을 했는데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통상 이더리움의 가격에 또 영향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현물 ETF 상장 때 이 상장 이슈가 시장을 장악했을 때 비트코인의 상대적 강세는 몇 달 동안 지속됐었던 것 역시도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이더리움 현물 ETF 이때 상장이 되면은 이더리움 가격 역시도 강세를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네. 되느냐 안 되느냐가 네. 매우 왜 중요한. 이렇게 제 얼굴을 보고 웃으시죠?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좋은 생각만 하시면서 저를 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얼굴이 웃겨서가 아닌 거죠? 네, 아니에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가 승인이 나와주느냐 네. 아니냐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쵸. 승인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제 다음 이슈로 볼만한 게 이제 네. FOMC 금리 인하가 네. 이제 언제 나와주느냐가 이제 9월에 관건이라고 봐줄 수 있을 나와주냐 것 같아요.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 ETF가 만약에 다음 주 중에 7월 첫째 주 중에서 승인이 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네. 아무래도 상승적으로 이제 급등세가 나와줄 것이고요. 급등 이후에 이제 조정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 조정 구간을 이제 FOMC에서 상승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제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비트코인 모두 상승으로서 조금 이제 가격이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급등이 나와주었을 때 목표가는 어느 구간에다 설정을 해볼지 차트를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었던 3,355불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단기간 내에는 하락적으로 크게 빠져지진 않을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3,350불 구간을 재차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네.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3,240불 정도 구간까지도 가격이 빠져줄 수 있으니까 이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무난하게 가격이 반등에 성공해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내려오고 있는 하락 채널의 상단부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3,490불 정도 구간인데 3,490불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겠다. 왜냐하면은 현재 이 매물대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고 있으면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으로서는 상승 쪽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어제자 캔들에서 장미 신호가 마감을 해준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 60 이동평균선과 120 이동평균선 구간을 이탈하고 저항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재차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20 이동평균선이 점점 이렇게 내려와 줄 것이기 때문에 20 이동평균선이 내려와 주게 되면서 60, 120 이동평균선과 이제 응축이 진행되었을 때 네. 그쪽 구간을 돌파해주고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에서 상방으로 전환될 것이고요. 만약 그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20 이동평균선이 나머지 이동평균선을 데드크로스가 나와준다. 그러면은 하방 쪽으로 재차 전저점 구간인 이제 3,240불 정도 구간까지 재차 가격이 하방 쪽으로 폭발이 나와줄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ETF 승인이 다음 주에 나와주고 급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일단 그렇다면. 1차적으로 목표가를 네. 20고가 이동평균선인 3,570불 정도까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급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하방 기울기를 돌파해 준 것이기 때문에 돌파 이후 뭐 구름대까지 돌파 마감을 해주면 좋겠지만 돌파를 하고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네. 그럼 그 조정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급등이 나와줌에 따라서 이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전환 혹은 완화될 것이고요. 완화가 된다면은 이제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이렇게 점차 돌아 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왔을 때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다음 매물대 구간인 가격대를 따져보게 된다면은 3,650불 구간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더리움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좀 봐주셨는데요. 앞으로 이더리움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트코인처럼 이더리움 역시도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더리움 역시도 단기적 매매 타점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1시간 봉 차트로 넘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조금 이동평균선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2동 평균선의 길이가 하방이었고요. 네. 62동 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었던 모습인데 지금은 상방 길기를 유지해주고 있으면서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지금 이 122동 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을 돌파해주고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상단 구간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는 제일 꼬리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3,430불 정도 구간인데 단기적으로는 3,430불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작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렇게 그었을 때에는 지금 수렴의 상단부를 돌파하고 리테스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이전 고점으로 잡아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수렴 구간을 이제 수렴 구간 혹은 이제 응축 구간을 돌파해 줄 때 이제 함정을 제가 걸을 수 있는 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함정을 걸 수 있는 방법? 네. 함정을 걸 수 있는 네. 방법? 돌파하고 이제 재차 가격이 빠져줄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걸 최대한 거르는 방법. 아, 리테스트가 나왔는지를 일단 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좀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인 거 아닌가요? 네. 그게 첫 번째? 한 가지 방법이고요. 네.
두 번째. 나는 리테스트를 되게 좋아해요. 네. 테스트하는 걸 좋아하시네요. 네네네. 테스트를 좋아해요. 네. 하나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나는? 말할게요. 네. 네. 네, 일단 뭐예요? 다른 하나는 이제 거래량입니다.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쉽지 않습니다. 네. 보통 이제 뭐 펌핑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코인들은 네. 캔들이 뭐 이전 거래량에 비해서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가격이 급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거래량이 이전 캔들들에 비해서 강하게 나와줘요. 뭐 예를 들어 보자면은 네. 뭐 이런 식의 이 강한 음봉 있죠. 네. 강한 음봉 같은 경우 이전 캔들과의 거래량이 비교적 강한 모습이고요. 그러네요. 근데 혼자 이전 옥석서서 이런 있네요. 패턴들 네. 응축 박스권이라든가 뭐 수렴, 쐐기 이런 형태의 응축 구간을 돌파해 줄 때에도 네. 마찬가지로 진짜 돌파면은 거래량이 강하게 나와줍니다. 지금은 이제 수렴 패턴이 진행됨에 따라서 거래량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응축된 거래량이 상방으로 돌파를 하든 하방으로 이탈을 하게 되든 그 이탈 시점에서 강하게 거래량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그쪽으로 단기간 동안 방향성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혹은 이제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었을 때 또 마찬가지로 상당히 진짜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상단 쪽으로 저항선을 잡아 보았을 때 네. 저항 구간은 이제 122동 평균선이 메인 저항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쪽 구간을 돌파를 해 주었을 때 3,430불 구간에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3,430불 돌파 이후 진입을 추천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쪽 구간 돌파를 실패하고 하방 쪽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된 22평 밴드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수렴 하단부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3,370불 정도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렴 하단부 쪽 구간에서 이제 상승 반등형 캔들 패턴의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네. 등장이 나와준다면은 상방 쪽 돌파를 이제 노려보면서 단기적으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거래를 하실 때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리테스트, 그리고 또 거래량 살펴보는 방법까지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주의 깊게 보셨던 분들께서는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현재 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블라스트 12.04% 상승하고 있네요. 35.27원의 가격입니다. 바이프로스트 9.34% 상승하고 있습니다. 69.17원의 가격입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8.04% 상승해서 36,950원. 세이프 8 6.98% 상승하고 있습니다. 1,149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이커 6.69% 상승하고 있습니다. 357만 2천원의 가격이네요. 다음으로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APNFT 14.29% 하락하고 있습니다. 0.0006원입니다. 오션 프로토콜 9.82% 하락하고 있습니다. 955원입니다. 패치 9.78% 하락해서 2,298원, 레드웍스 9.42% 하락해서 2,010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싱귤레리티넷 9.13% 하락하고 있습니다. 956원의 가격입니다. 네, 오늘자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로아코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아코어가 현재 가격세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먼저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네, 로아코어 5.83%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33.4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로아코어는 이제 두 번째로 로아클립을 공개하고 또 로아스토어 MOU를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로아클립은 지난 5월에 로아랜드의 세계관을 담은 월간 시네마 영상 첫 공개 이후 두 번째 영상 오픈입니다. 제목은 로아코어 옴니버스 002 리플렉션으로요. 인간과 로봇의 조화롭고 평화로운 이 시절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해요. 본격적인 AI 시대의 초입에서 인류의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의문들을 떠오르게 하고 또 긴 여운을 남긴다라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는 이 장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사를 내고 또 새로운 클립을 만들어내고 이런 코인 종목들이 저는 정말
애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전문가님께서는 로아코어 현재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로아코어 차트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차트로 넘어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로아코어 같은 경우 일단 평소에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한 코인은 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하락 추세선이 진행 중인 모습이고 신저점 갱신 이후에 지금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수렴의 형태로 응축 중인 모습이긴 하지만 이 종가 캔들보다는 이 지금 꼬리가 지금 위아래로 굉장히 변동성이 강한 모습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뭐 매물대에서의 반등 혹은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하기보다는 굉장히 진입하기에 긍정적인 모습의 코인은 아니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도적 관점으로서는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 이쪽 구간이 가격대로 따져보았을 때 46원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46원 구간에서의 저항 유무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일단 좋겠다라고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였을 때에는 지금 이전 최저점 꼬리 구간이 17.8원 정도 구간인데 이쪽 구간을 저점 구간 매물대로 잡기보다는 하단 쪽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이쪽 구간 27.8원 정도 구간에서부터 29.7원 정도 구간까지 단기적인 매물대를 형성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하방 쪽으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쪽 구간에서 반등 유무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점 구간을 갱신하게 되는 27.5원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지금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돌파를 해 주었지만 지금은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의 형태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 보조지표를 키고 보게 된다면 보조지표 같은 경우 상승 시그널 쪽에 가까운 모습이지만 지금은 저항권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서는 지향을 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 매수 관점을 가져가게 된다면은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을 돌파해주는 구간이 구름대 구간을 돌파해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62동 평균선 및 구름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것을 기다려 본 이후에 돌파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22동 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62동 평균선과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돌고 구름대 구간을 돌파 그리고 고가 및 62동 평균선을 돌파 및 리테스트 해주는 구간에서 이쪽 구간에서의 관점을 기다리신 이후에 진입을 하는 게 아니면은 지금 관점에서는 진입하시는 거를 비추천드려 보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실시간으로 상승하고 있었던 종목 로아코어 역시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실시간 상승 종목을 알아보는 것도 또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살펴봐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 더 갈 수 있을까? 이거 어디까지 떨어질까?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익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우리 티라노사단의 노란톡방은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같이 어려운 장세에서는 어떤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우리 랩터 전문가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종목도 우리 방송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본방사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질문 살펴보러 가도록 할게요. 이응희은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세타퓨엘 슬슬 오르는 것 같아서 신규 진입해볼까 하는데 오늘 방송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세타퓨엘 같은 경우에는요. 세타 네트워크라는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토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처럼 비디오를 이제 업로드하고 또 시청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세타퓨엘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2.86% 상승하고 있는 세타퓨엘입니다. 108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세타퓨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제 질문을 보면은 퓨엘보다 세타 토큰이 나을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먼저 세타퓨엘 어떻게 좀 볼 수 있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타퓨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인데 네.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 채널이 조정 중인 모습에 있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락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네. 이제 한 3, 4일 전에 등장을 했었던 고점 구간 매물대죠. 112원 정도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지금은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관점에서 작조정 관점에서는 상승 추세 중에 항상 설명드리는 하락 추세 구간을 돌파해 줄 때 리테스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타점으로서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채널 하단부 구간,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구간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다음 목표가는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125원에서 127원 정도 구간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고 그쪽 구간을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고점 매물대 구간인 뭐 138원 아니면은 이제 160원 정도 구간까지 목표가를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강한 모습이고요. 지금은 22동 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이 이전에 떨어졌을 때 242동 평균선에서 가격을 방어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다시 떨어지게 된다면은 242동 평균선에서 재차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럼 하락 이후 242동 평균선 터치 이후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일본 관점에서 이런 식의 쌍바닥 형태가 등장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쌍바닥 등장 이후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완화가 나와주게 되면서 고가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내려와주고 있는 62동평균선이나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까지 목표가를 잡아볼 수도 있으니까 가격이 하방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구간을 체크를 하셔서 네. 진입 관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이 20고가 이동평균선과 유사한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 이후 진입을 추천드려 볼 수 있겠고 신호등 지표를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는 242동 평균선 지지 이후 밴드 1선 및 22동 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봐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반등에 성공해준 이후 이 초록색 구간에 진입을 해주고 네이처 신호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그때 구간에 진입을 해서도 늦은 타점은 아니니까 현재 저항권에서 저항을 받을 때 매수를 하시기보단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왔을 때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세타퓨엘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주셔서 이은희은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 해결이 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같이 들어온 질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타퓨엘보다는 세타 토큰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보시면서 둘 다 좀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타 네트워크 탈중앙화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타 엣지 클라우드에서 서비스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용자들은 서로 네트워크의 이 검증자가 되어서 다른 사용자들에게 대역폭, 메모리, 또 비디오를 공유하고 세타 토큰을 이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유틸리티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세타 토큰 현재 가격은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세타 토큰 1.29% 하락하고 있습니다. 2,226원에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세타 퓨엘 그리고 세타 토큰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실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는 상승 하단부를 이탈해준 모습이고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작도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토큰보다는 세타 퓨엘이 조금 더 좋은 네.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세타퓨엘 같은 경우에는 242동 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었지만 토큰 같은 경우에는 242평 이탈 이후 지금은 22동 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토큰보단 퓨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반등에 성공한다 할 지연정 22동 평균선이 내려지게 된다면은 242동 평균선과 고가가 만나는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가격은 2,405원 정도 구간이고요. 그럼 2,405원 구간을 단기간 내에는 돌파를 하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신규 매수로서 진입을 한다면은 토큰보다는 세타퓨엘로 방향성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나는 장기적인 타점을 노려보겠다 하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은 지금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지 말고 적어도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재차 진입을 해준 이후에 진입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지만은 네.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상채널 하단부 진입과 더불어서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도 돌파해주는 시점 그쪽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야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상채널 하단부 를 재차 돌파 이후 지지가 나준다 할 지연정 하락채널 상단부에서 저항을 받고 가격이 재차 떨어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락채널 상단부 돌파 플러스 상승채널 하단부를 재차 진입해주는 시점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신호등 지표를 켜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신호등 지표 관점에서는 242동 평균선을 이탈하고 지금 가격이 떨어진 모습이고요. 응축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노란색 구간에 진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이나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락 채널 상단부를 돌파해 주는 구간 적어도 이 밴드 1선 구간 및 62동 평균선을 돌파해 준 이후에 네이처 신호가 등장을 해줄 때 장기 관점으로서 진입을 하시는 거를 한번 추천드려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지 이렇게 분석까지 비교 분석해 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름구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월드코인 평단 6,100원입니다. 굉장히 높은 평단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손절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월드코인은 이 월드코인 재단이 관리하는 오픈소스 프로토콜 프로젝트입니다. 특별하게도 홍채 정보를 인식하고 홍채 해시를 생성해서 블록체인으로 연결해 아이디를 생성하는 독특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령인이 사람임을 증명하고 중복된 수령, 보안과 안전성을 높이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월드코인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월드코인 0.8%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959원에 가격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구름구름님께서는 평단가가 6,100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구름구름님의 손절가 어떻게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현재 가격대는 네. 3,900원 후반대로 네. 많이 지금 손절률이 조금 큰 모습이 라고 네.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이제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쌍바닥의 형태로 가격이 지금 응축 중인 모습이다. 혹은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 중인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선택이 있긴 하시지만 지금 저점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재차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점 구간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이제 3,670원 정도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빠른 손절로 대응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이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하단 부근에 이제 2,855원 부근에 이제 재차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네. 위쪽 구간에서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제 추가 매집을 통해서 평단가를 어디까지 낮추셔야 되느냐? 이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 어느 시점에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시점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고 매집을 해주게 된다면은 적어도 한 2, 3주 정도의 시간을 예상을 하셔가지고 하락채널 상단부가 만나는 구간까지는 평단가를 낮춰 보시는 게 조금 탈출이 용이할 것 같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물타기가 가능한지 한번 유무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동 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전에 이제 급락 이후 반등이 나와주었을 때 파도 신호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었지만 5이동 평균선에서의 정을 봐주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았던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저점 구간을 다져주고 있지만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수렴의 형태다. 수렴의 형태로 응축적인 모습이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즉슨 지금 현재 최저점 구간 매물대인 3,670원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재차 하락 폭발, 응축, 그 다음에 재차 하락 폭발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의 파동 형태이기 때문에 그쪽 구간에서는 손절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추천드려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반등에 나와주게 되려면은 현재 수렴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게 될 시 내려와주고 있는 22평 밴드에서 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적어도 수렴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서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될 때 추가 매집을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하락 채널의 상단부보다 평단가를 낮게 유지를 하셔가지고 그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줄 때 탈출을 하시는 것을 목표로 한번 진행해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름구름님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손절가 그리고 또 물 탈 수 있는 가격까지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랩터 전문가님이 코즈브 투데이를 위해서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으신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준비되셨으면 두구두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네, 오늘 저의 관심 종목은 아발란체 코인입니다. 아발란체. 그러면 현재 가격 보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발란체 2.5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37,630원의 가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아발란체 코인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아발란체 코인을 가져오게 된 이유는 일단 시즌 밴도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가져와 주게 되었고요. 네. 일단 차트적 관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작조적 관점으로서 보게 된다면은 지금 매물대 하단 구간인 33,200원 정도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지금 파도 신호, 다이버전스와 이제 RSI 과 매도 신호인데 파도 시그널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고요. 그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작조적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주었을 때 매물대 저항 구간인 46,600원 혹은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인 42,000원 부분까지는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네. 이동 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22동 평균선이 하반 기울기로 내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짧게 보게 된다면은 저가 이동 평균선 혹은 고가 이동 평균선 정도까지 1차적인 목표가로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마찬가지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신호등 지표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네, 조금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 엄청 확대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네. 신호등 지표를 켜고 가져오게 된다면은 지금 이 검정색 선에서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데 항상 이 추세전환 패턴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5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돼야지 반등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차트의 형태처럼 이제 5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반 기울기일 때는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아주는 모습이고요. 5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이제 전환되면서 다이버전스 신호가 등장을 하였을 때 상반 기울기로 전환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를 받아주게 되면서 매수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5이동 평균선에서의 기울기 전환 그 다음에 22동 평균선의 기울기 전환은 이제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 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일봉에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하였을 때 저희는 어디서 매수 타점을 잡느냐? 낮은 시간봉으로 넘어가고요. 그럼 일봉에서 낮은 시간봉인 이제 4배에서 5배 정도로 이제 낮은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6시간봉으로 내려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6시간봉에서 내려가 살펴보게 되었을 때 22동 평균선의 길이가 상방으로 전환된 모습이에요. 상방으로 전환 이후 고가를 돌파해주고 리테스트 받는 구간에서 매집을 해라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고가 돌파 이후 지금 22동 평균선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타점으로서는 약간 늦은 감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목표가 구간은 터치를 해주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62동 평균선까지 목표가를 1차적으로 39,2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고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관심 종목으로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유까지도 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과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지 벌써 시간이 흘러서 우리 코즈부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역시도 전략 잘 세워주신 우리 랩터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코즈부투데이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은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오후 7시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티라노사단과 함께. 네, 내일도 코즈부투데이 본방사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